가성비 나오는 최소 비용으로 이것만 딱 하면 나는 피부가 이렇게 유지될 거야? 없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는 EV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오시거든요. 왜냐면 영상 보다 보면 이것만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딱 뵈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피부 상태가 다 다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 공식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서 오늘 또 원장님이 청담동 6년, 삼성동에서 이제 7년 차로 있으시면서 네. 노화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노화에 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요, 개업 시간이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한테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니시던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간중간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신데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 사이에도 어떻게 노화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 노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자외선 노출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논문들이 많아요.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는 썬팅, 틴팅이 안 되어 있는 차 운전을 장기간 하셨던 분이 왼쪽에 더 자외선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 오른쪽은 이제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양쪽의 피부 상태가 너무나 다르게 변화가 되고, 또 왼쪽은 그게 피부암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유명한 논문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자외선 노출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는 상태는 크게 다르다. 근데 또 특수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선크림을 잘 바르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성분들은 잘 바르시지만 남성분들은 하나도 안 바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골프를 일주일에 뭐 4번, 5번 정도 나가신대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긴 바르는데 정말 그냥 살짝만 바르고 딱 얼굴 뵈면은 완전 구릿빛으로 태닝이 아닌데 이렇게 타버린 피부거든요. 근데 피부가 단순하게 그렇게 색소가 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 피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경직이 돼요. 경직이라는 건 딱딱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분도가 굉장히 없는 상태로 피부가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크레피투스라고 하는데 주름처럼 이렇게 잔주름들이 갈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얼굴 피부를 많이 보니까 얼굴 피부에서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된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은 연령대보다 사실 우리가 피부가 건강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피부미남, 피부미녀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피부가 뭐 깨끗하다, 색소가 없다 그런 거 말고 피부 건강도가 좋으면은 더 젊어 보이고, 피부 건강도가 그렇게 좀 나빠 보이는 경우에는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피부 노화를 점점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저는 자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해보면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뭐가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다 세포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논문들이거든요. 우리가 연령이 진행이 되면서 이 시기 때는 어떤 성장인자가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콜라겐이 보통 우리가 25살 이후로는 이게 재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탄력도가 떨어지는데, 피부 탄력도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그리고 프로테오글라이칸, 이 세 가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콜라겐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콜라겐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콜라겐 재형성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직 엘라스틴은 우리가 개발을 하지 못해냈으니까 엘라스틴 관련된 제품이나 시술들도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사실은 저는 더 중요시하게 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A, 히알루론산이거든요. 노화가 되면서는 이 수치들이 점점 떨어져 가요. 떨어져 가니까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피부 안에서도 골격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떨어져서 집의 구조들이 무너져 간다.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변화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골프를 치다 보니까 자외선 노출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발라요.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를 이제 확확 느끼기 때문에 그거 정말 열심히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 손상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에는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날은 저 골프 치고 온 날이거든요. 골프 치고 온 날은 후끈후끈해요. 저는 피부가 또 약한 편이라서 이게 데미지가 확확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날 진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 오실 수 있으면 부처치하는 뭐 크라이오나 아니면 진정 관리들 열심히 해주시면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좋고요. 그게 만약 안 된다, 오늘 도저히 병원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외선 노출 많은 날은 수분팩 꼭 해주셔야 돼요. 비싼 팩이고 싼 팩이고 저는 가격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수분팩, 쿨링.
쿨링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데미지를 받는 걸 식히는 거거든요. 그냥 쿨링을 하는 게 아니고 수분팩을 추천을 드리는 거는, 수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영양분이잖아요. 쿨링도 하면서 영양분도 넣어주는 거거든요.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뗐는데도 아직도 후끈후끈하다. 그럼 조금 이따 또 붙여요. 후끈후끈함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정말 많이 붙일 때는 하루에 3개도 붙이거든요. 후끈후끈함이 데미지거든요. 그 데미지가 그대로 남으면은 그 자체가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야. 공격받은 거를 내가 해소를 시켜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선크림 잘 바르고, 두 번째는 데미지 받았을 때 자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수분팩을 진정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준다. 또 하나 있어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사실 이런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식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만들어진 식품을 잘 섭취하는 것도 바디에도 중요하고 피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살펴가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영양분. 제가 중요시하는 영양분은 항상 물이죠. 물 정말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피부에 안 좋은 건 뭐가 있을까? 식품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은 술. 저도 사실 술 뭐 종종 먹지만 다들 느끼잖아요. 술 먹은 다음날 피부 푸석푸석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 우리가 해독을 시키면서 사실 필요한 영양분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버려요. 내 피부에 줘야 되는 영양분들을 그쪽으로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더 보충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술 먹은 다음날은 피부 케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겠죠.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팁이에요. 그럼 원장님, 친구들 한 10명, 20명 중에 1, 20% 안에는 좀 들고 싶다.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돈만 쓰시면 작은 어떻게 보면 댐으로 큰 물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듣고 싶은 거는 가성비 나오는 최소 비용으로 이것만 딱 하면 나는 피부가 이렇게 유지될 거야, 이걸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병원에서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성격은 그래요. 압도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만 그것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피부 상태가 다 다르세요. 정말 다 다르세요. 같은 고민으로 오셔도 플랜이 다 달라지는 건 내 상태가 달라서거든요. 아,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원장님? 중요한 거 있어요. 일단 오시는 거. 저는 그 첫 걸음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뭐 PT 받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저는 맛집 가는 것도 부지런한 거라고 생각해요. 피부도 똑같아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좋아져요. 저는 뭐 어떤 시술하고 이것만 꼭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싫어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와서 그것만 받으세요. 그거 틀렸는데 틀린 걸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그걸 믿고 싶잖아요. 그럴 때 되게 많이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제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다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일반화 못한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각각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평균치라는 건 있겠죠. 근데 과연 그걸로 우리가 다 녹아들 수가 있을까?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 검색하는 영상들, 그 병원에서 유리한 얘기들을 하겠죠. 비싼 시술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더 잘하는 시술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에 우리는 어느 정도 속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죠. 저는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나름 이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죠. 5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피부에서 색소 정도가 어떤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도 이제 색소 정도가 어떤 것들이 좀 생겨나잖아요. 그런 색소 정도를 먼저 따져보고요. 두 번째는 주름의 상태를 좀 봐요. 이마주름, 미간주름, 이런 주름도 있지만 사실 얼굴에서 주름 없는 부위가 없거든요. 그게 주름도 보통 저는 단계를 나누게 돼요. 무표정일 때도 주름이 보이는지, 아니면 표정지일 때만 주름이 보이는지, 주름 단계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처짐 상태를 보게 돼요. 처짐은 사실 우리가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죠. 처짐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위가 보통은 이 턱라인이나 굴독살, 이런 데가 이제 보이게 되고, 사실 팔자주름도 처짐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중턱 부위, 여기도 이제 처짐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꺼짐을 보게 되거든요. 꺼지는 거는 우리 얼굴에서 체중 변화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얼굴에서 꺼지는 부위가 생겨나요. 그런 부위들도 좀 디테일하게 다르게 또 꺼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 피부의 스킨 퀄리티가 어떤지. 사실 이게 노화랑 가장 관련된 거죠. 피부가 스킨 퀄리티에서 광채가 어떤지, 아니면은 또 피부가 촉촉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피부 퀄리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대별로 이 피부 노화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추천하시는 어떤
나이대별 노화에 대한 솔루션이 있으실까요? 쌍둥이가 와도 플랜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 20대 때부터 지금 40대까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50대, 60대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0대 때는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여드름. 맞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여드름이 고민이고 여드름 치료 진짜 잘해야 돼요. 여드름 치료를 10대 때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드름은 염증이에요. 염증이라는 거는 안에서 무언가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도 염증이고 독감도 염증이잖아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염증도를 낮추는 거죠. 여드름도 염증이기 때문에 그 염증도를 낮춰야 돼요. 그걸 낮추지 않고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정상 조직들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 파괴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여드름 흉터예요. 폐 있는 흉터들 생기는 거, 염증이 났다 가라앉으면서 그게 그렇게 조직에 손상을 끼치는 거거든요. 여드름 흉터 치료받는 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걸려요. 혹시라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10대 분들 중에서 여드름 치료 안 받은 분들, 여드름 치료 꼭 받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이 아니고 이건 강요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안 그러다 나중에 더 많이 고생하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시술하면서 사실 쌩얼을 많이 보잖아요. 화장이 되었을 땐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쌩얼을 하면은 아주 여드름이 되게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드름 치료를 받기를 이제 권유를 드려도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냥 뭐 염증 주사나 압출 정도만 받고 그거 여드름 치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완화만 시키는 거지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치료에 대한 권유를 드려도 뭐 치료 받아보고 별로 효과 없어서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마 그런 치료 과정에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더 손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번 손상된 피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늦게 시작한 거를 굉장히 후회했었거든요. 20대 때는 돋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갸름한 얼굴, 아니면 예쁜 입술, 예쁜 코, 예쁜 눈, 이렇게 보여지는 쪽으로 좀 더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뭐 주름이 심화될 때도 아니고요, 꺼짐이 심화될 때도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얼굴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턱라인 쪽의 지방 관리나 이중석 쪽의 지방 관리,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형에 대해서나 아니면 돋보이는 시술을 좀 더 20대 때는 많이 하신다. 30대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름에 대한 관리와 탄력에 대한 관리. 보통 잔주름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보톡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탄력에 대한 관리도 쉬운 시술을 하면은 뭐 슈링크나 인모드 이런 거를 스타트를 하시거나, 30대부터는 저는 그때부터는 요즘은 좀 더 빠르게 탄력 시술로 들어가요. 탄력 시술은 보통 울세라 써마지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를 나한테 주는 보약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이제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스킨 부스터도 일찍 시작해야 돼요. 스킨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요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가 났을 때 결국 안티에이징에서는 지금까지는 제일 좋다라고 저희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티에이징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30대부터라고 생각해요. 30대부터 큰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피부의 이제 꽃은 40, 50대예요. 40, 50대가 되시면서 어떤 그 나이 대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돌아보시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연령대에 이제 내 얼굴에 대해서 거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 20대 같지 않다. 30대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40대, 50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분한테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스킨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를 보통 저한테는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요, 원장님. 나이 들어 보여요 라는 말씀을 오세요. 그러면은 큰 거를 먼저 잡아드려요. 주름이 여기가 보이시고요. 이쪽은 좀 처져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꺼져 보이시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피부에 대한 건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킨 퀄리티를 올리는 치료들을 많이 하죠. 보통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치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치료를 30, 40대, 40, 50대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60대, 70대는 이때부터는 편차가 크게 갈려요.
근데 요즘은 사실 70대 분들, 60대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나이를 가늠 못할 때가 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관리가 정말 잘 된 분들이 있고요. 피부 상태가 40대, 50대가 유지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냥 이게 관리가 안 된 분들은 또 피부 상태가 굉장히 노화를 겪고 이제 오시게 되죠. 얼굴에서는 연륜은 나오세요. 근데 피부 상태 놓고만 봤을 때는 연령대가 굉장히 편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뵈면서 느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내 피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당장은 못 느껴요. 사실 20대 때 전혀 못 느끼고요. 30대, 40대 때도 전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60대, 70대가 되면은 내가 앞서 투자했던 것들이 그때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님이랑 오셨는데 와, 어떻게 이런 정도 퀄리티인가 라는 거를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이제 살게 되니까 그냥 100세가 아니고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60대, 70대, 80대 때까지도 사실은 건강하게,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얼굴, 피부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0대, 70대, 80대는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들이 다 심화가 되어 있거든요. 주름도 깊어지고 처짐도 깊어지고 꺼짐도 깊어지고, 오히려 그럴 때는 저는 어떤 거에 하나를 더 집중을 해요. 주름이 더 고민이다. 그럼 주름에 더 특화된 시술들로 더 집중해서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이마주름이 너무 고민이었었는데 더 이상 보톡스 효과로 이제는 무표정일 때도 라인이 너무 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톡스로 움직일 때는 펴지지만 무표정일 때는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주름 필러도 추가로 해야겠죠. 이런 게 이제 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연령대에 따라서는 이렇게 플랜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저희 부모님도 이제 60대, 70대가 되셨는데 처짐이나 꺼짐이, 특히 저희 아버지 야외에 일하시는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한테 조금 더 크리티컬한 노화를 칠 수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가이드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미 이제 60대, 70대인 상태에서 더 늦출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노화가 어느 정도 세월의 흐름을 맞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보거든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내 딸이 결혼을 해서 평생 처음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쫙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님이 쫙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끝까지 이제 시술 받을 때까지 도살장에 끌려온 표정으로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떤 시술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버님도 오셨을 때 젖만 빼도 얼굴 깨끗해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상태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가 저한테 이제 주어지고 또 몇 번의 방문이 가능하신 이거 갖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냥 내원하신 걸 박수 쳐드려야 돼요. 지금도 그런 게 경험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 와야 되는지부터가 아직 못 끌어내고 있으니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60이 아니고 70대, 80대, 90대 때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신 게 잘하신 거다. 오시면은 맞는 시술을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눈밑 지방 절제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좀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하신 거죠. 네, 잘하신 거죠. 아버지도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얼굴에서 그 분들마다 포인트 되는 부위들이 이제 내원해서 진료를 하면 보여요. 예를 들어 그럴 때 눈밑 지방이 정말 이렇게 처져서 돌출되신 분들은 아무리 다른 거 해놔도 그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럴 때 깔끔하게 말씀드려요. 수술 생각 있으시냐고. 수술 먼저 받고 오시라고. 근데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사실은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좀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제 얼굴 매일 봐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부위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오시거든요. 왜냐면 영상 보다 보면 이것만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딱 뵈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또 얘기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원장님 진짜 솔직하다. 원장님은 진짜 딱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추천해 줄 것 같다. 이런 좀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기려 총장님 있잖아요. 90대, 진짜 나이가 50대다. 그래서 이때 잘 준비하면은 정말 작은 비용으로도 오랫동안 너를 막을 수 있다. 원장님이 좀 가이드를 좀 주시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기력 총장님 저는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만 받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분은 타고나신 것도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이 베이스는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타고나셨던 거예요. 그분은 얼굴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 나이도 건강하시잖아요. 젊으셨을 때부터 관리가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유지가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피부에도 비만은 좋진 않아요. 비만도에서 중요한 건 우리 사실 허리둘레 중요한 거거든요. 남성들 특히 허리둘레 중요하고, 신체 건강도와 얼굴의 건강도, 얼굴의 노화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당연히 신체 건강도가 좋은 분들이 얼굴의 탄력도나 이런 것도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게 이제 콜라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근데 운동 얘기가 나와서 또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피부적인 관점에서는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클렌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노폐물이 쌓여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많이 했을 때 꼭 세안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운동을 또 너무 열심히 했을 때는 피부 얼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단점을 만들 때가 있긴 있어요. 체지방률이 사실 10%대로 떨어져 버리면요, 얼굴이 피골상접해 버리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더 나이 들어 보이죠. 이게 좀 또 이게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실 체지방률이 얼굴 피부 노화도에선 중요해요. 너무 또 빼버리면은 제가 노화에서 중요시하는 꺼짐 있죠. 꺼짐이 너무 크게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얼굴만 봤을 때는 사실 적당한 체지방량을 유지하는 피부 건강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기력 총장님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모든 걸 갖추신 거죠. 타고난 것도 좋게 갖추신 거고, 그리고 젊으셨을 때부터 정말 많은 시술들과 많은 신체 건강을 이제 챙기셨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보이느냐. 제가 하는 모든 시술들 다 하셨을 거고, 시간 투자를 그래도 50대, 60대, 70대 때 하신 게 지금 많은 빛을 보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희망을 요새 진짜 많이 봐요. 제가 미용을 처음 시작했던 2013년보다 현재 미용을 하는 인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의사가 아니고 미용 시술을 받는 우리 국민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덜 늙고 있는 거를 항상 진료실에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내 10년 전에 왔던 고객들이 지금 뵐 때도 너무나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조금 몇 건씩 있죠.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를 사실 매일 체험하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40인데 50인데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 60가 70가 80을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피부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바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 공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